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수식품과 용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규모 가족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품질 좋고 실용적인 상차림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AT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통 차례상 차림 비용 그리고 간소화 차례상 차림 비용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또 바로정보 홈페이지에서 집 주변 오프라인 장터 정보 등을 통해서 이번 명절 알뜰하게 한번 소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스 시작합니다. 방역 최일선 기관인 충주시 보건소 과장이 확진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 등 14명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데다 충주시의회 의원과 직원 전원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미열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높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보건소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미열이 나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우선 이 보건소 과장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보건소장과 또 다른 과장 등 1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 9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는데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감염병 팀은 2명만 자가격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또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이 보건소 과장은 그제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도 참석해 다수의 시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충주시의원 19명 전원과 직원 등 43명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보건소 과장이 미열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놀랬죠. 다 놀래고 의원님들이 아마 그 과장님하고 악수를 주먹 악수 같이 그 몇 분이 하셨대. 그러니까 오늘 긴장할 수밖에. 한편 지난 2일 이후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충북이 전방위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상징이라는 충북의 설득에 처음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에서 조금씩 여지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훈 기자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장섭 의원을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청주 시내를 지하로 관통하는 충청광역철도에 대해 국토부가 예산 부담 등으로 난색을 보이자 이희종 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상징 사업이자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할 거란 전망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아주 미세한 변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과 세종 중심으로 짜여지는 철도망을 청주 도심으로 끌어오려면 건설 예산과 건설 후 운영비와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주 지하철은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데 반해 정작 청주시는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과 청주시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등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마도 예산의 일부를 좀 우리 충북도가 청주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각 지역별 요구 사항들이 많다 보니 당초 2월로 계획됐던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 공개는 한두 달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정부안도 3월이나 4월경에 확정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청주 도심 지하철은 최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첫 단추로 남은 시간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지역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국회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한 차례 보석 신청이 기각된 후 두 번째로 보석이 신청됐고 재판부가 여기에 더해서 2달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 주민이 청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주부터 다른 지지자들과 번갈아가며 출퇴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당부 주민이 직접 뽑은 일꾼을 구속한다면 지역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정 의원은 당선 6달 만인 지난해 11월 3일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늘이면 꼭 100일째입니다. 정 의원 측은 총선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 20여 명 가운데 구속은 정 의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난해 11월 보석 요청이 기각된 데 이어 12월 2차 보석 신청도 재판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인사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른 법원으로 전보를 앞둔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 담당 재판부 2명은 오늘 증인신문을 끝으로 후임자에게 소송 지휘를 넘기게 됩니다. 정 의원 측은 현 재판부가 마지막 신문에서 보석 재신청을 인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가운데 만약 차기 재판부로 판단이 미뤄질 경우 사건 검토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구속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재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이른바 소부장 육성 정책이 본격화됐는데요. 일부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창 산단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소부장 국산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징평에 위치한 한국알미늄이 2차 전지 셀파우치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드론과 로봇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2차 전지 셀파우치는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왔습니다. 늘어나면서도 강도를 유지하는 CPP 필름과 알미늄을 붙이는 특수 접착제, 그리고 코팅액의 원천 기술을 일본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5년여 만에 빛을 본 한국알미늄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고부가 가치 수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런 공정 기술이 있었다는 거. 저희가 셀파우치를 생산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남들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는 2000년도까지 34곳, 올해도 10개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세정제와 리튬 2차 전지 양극 소재는 추가적인 국산화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충북과 경기, 전북, 경남, 충남 등 5곳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2차 전지 생산액 1위인 충북은 오창, 산단 등 3곳에 2차 전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방사능 가속기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방사능 가속기는 이제 소재 연구 인프라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창에 집적화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술개발 기업들은 양산과 상용화를 위한 성능 평가 등에서 대기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초등학생 때 70타대를 기록하고 고등학생 때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단 골프 유망주가 있습니다. 바로 청주 출신 오승현 선수인데요. 하지만 각종 대회 경비 등 어려움이 많아서 최근 프로로 전향했는데 지금도 훈련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번 홀 오승현 선수. 그린 주변에서 시도한 어프로치 샷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음 홀에서도 중거리 퍼트를 놓치지 않고 연속 버디를 잡아냅니다. 청주 출신 21살 오승현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잡은 오승현은 2년 후 참가한 공식 대회에서 78타를 기록하며 천부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님 연습장 가시는 거 한번 따라가 보다가 저도 한번 그때 흥미가 생겨가지고 한번 쳐봤는데 그때 이후로 재밌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골프채 사서 쳤던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상비군과 국가대표에 각각 3년간 선발되면서 6년 동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다는 등 아마추어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참가한 2018년 프로대회에서는 홀인원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비와 각종 대회 경비가 오승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프로 무대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습장에서 치는 거랑 필드에서 치는 거랑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드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또 시합 나가서 정말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프로대회 석권은 물론 미국 PGA 무대까지 꿈꾸고 있는 오승현 프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